역대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머그샷을 선거 마케팅으로 활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강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아시아계 학생이 이웃집 현관문 틈에 불법 약물을 주입하다 적발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볼티모어와 캘리포니아주가 순위권에 집계됐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빨대가 오히려 인체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1년 만에 찾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 총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의 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경제정책회의인데 하지만 올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작년과 달리 전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물가가 높다며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면서도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를 잡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작년의 강경한 발언과 비교하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We will proceed carefully as we decide whether to tighten further or instead to hold the policy rate constant and await further data. 하락하던 뉴욕 증시는 신중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우지수가 0.73% 오르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일각에서 기대한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에서 3%로 완화해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목표치 2%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전직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을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머그샷을 선거 마케팅으로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홈페이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머그컵과 텀블러, 티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고 모든 상품의 한가운데엔 어제 찍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찍혀 있습니다. 미 역대 대통령 첫 머그샷 굴욕이란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머그샷을 바이든 정부의 정치 탄압의 결과물로 포장하며 내년 대선 자금을 위한 상품 판매로 활용한 겁니다. Just as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and that goes with the other ones too.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굴욕적인 머그샷을 인생샷으로 포장한 마케팅은 일단 화제성에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머그샷은 조회수가 2억 회에 다다랐고 대선 캠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속속들이 트럼프 머그샷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머그샷 상품 판매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이 모여 트럼프 대선 가도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추문 등으로 기소됐을 당시 가짜 머그샷 상품을 판매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때마다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진짜 머그샷 마케팅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 또 다른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시건주를 강타한 최소 4개의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속 90마일의 풍속을 지닌 토네이도 EF1이 어제 잉햄 카운티를 강타했고 또 다른 토네이도는 켄트 카운티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켄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21세 여성과 1살과 3살 여자아이 2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랜싱에서도 주택 위로 나무가 쓰러져 84세 여성이 구조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잉햄 카운티 96번 고속도로에서는 25대의 차량이 파손되면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assessment is right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reasons I just mentioned, but also as a result of the rain, we've had some discharges, so we've put out a health advisory that we think is really important. 토네이도로 인해 미시건을 비롯해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전역에서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일부 나무와 전선 등이 쓰러지면서 여러 도로들이 폐쇄됐고 수십 편의 항공편도 지연됐거나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웨인과 멀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남부 루이지애나의 소도시 게리빌에 있는 마라톤 페트롤리움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탱크 내부는 불에 타지 않았지만 탱크 주변을 둘러싼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몇 시간 동안 대피했으며 불은 오후가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회사 측은 정유소의 저장 탱크에서 휘발유를 만드는 나프타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나프타 유출과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유소 가동을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정유소로 오늘 뉴욕 증시는 한때 휘발유 선물 가격이 2% 이상 급등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화학 과정을 공부 중이던 아시안 학생이 이웃집 현관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다 적발돼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경찰국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수밍 리가 이웃집 현관에 마약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과 메타돈 등 불법 약물을 투입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우마르 압둘라는 지난해 6월 임신 중이던 아내와 함께 해당 콘도로 이사를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래층에 사는 수밍 리우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불평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압둘라의 가족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아이를 포함해서 일가족 모두 어지러움과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매니저와 에어컨 업체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압둘라는 아래층에 사는 수밍 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 현관문 앞에 있는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영상을 통해 리가 주사기로 문틈에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며 오는 12월 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유명 쇼핑몰에서 폭발물 소동이 일어나 쇼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어제 저녁 8시쯤 화장실 변기처럼 생긴 수상한 물건이 아메리카나 쇼핑몰 내에 AMC 극장 앞에 놓여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다양한 색의 무늬가 있는 변기를 발견했고 물건에는 폭발물이라는 내용이 적힌 노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쇼핑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 폭발물 대응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응팀은 조사 결과 가짜 폭탄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을 통해
벌뱅크에 거주하는 22살의 티모시 타라칠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미 전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체인 하우스프레시가 지난해 미 전역에서 위생 관련 불만 신고 1,230만 건을 분석해 더러운 도시 순위를 발표한 결과 볼티모어가 위생 관련 47,295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1위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는 2만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4위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리버사이드는 각각 19위와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위생 관련 불만 신고가 3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도로에 새로운 갓길 차선이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교통부는 8월 27일부터 남쪽 방향 15번의 특정 요일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선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경 통근자들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브라이트 라인이 주관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 사이 구간의 초고속 열차는 2026년에서 2027년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추세지만 정작 친환경을 강조한 종이 빨대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이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과불화 화합물 PFAS 함유 여부를 2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27개에서 PFAS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이 빨대 20개 제품 가운데 18개에서 PFAS가 나왔고 플라스틱 빨대 4개 가운데 3개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종이 빨대의 PFAS 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방수 코팅 등의 PFAS가 쓰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 눅눅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PFAS는 인체나 환경 등에 유해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규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영원한 화학 물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한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감자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형사사법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1,6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 헌츠빌의 한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3층 다락방 인근과 건물에 피해가 컸다며 650명을 다른 장소로 긴급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자 가운데 400여 명은 주 저녁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교도소 건물 지붕이 심하게 훼손됐으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소방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교도소는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1,700건의 위반 사항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따르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과 11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발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과 정전협정 70주년을 축하하고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의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예능적 기량을 선보이는 한국학생 예능단 미주공연 행사가 오늘 LA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예능교류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예능경연대회에서 무용과 스피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60여 명이 LA 헐리우드 하이스쿨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미국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읽어가지고 그들에 대해 관심이 가해져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의 문화를 같이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요. 미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떨리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한국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학생들도 한국을 이해하고 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됐다고 해서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인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예능을 통한 국제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미주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죠. 도쿄전력이 인근의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성 물질을 측정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의 방사능 측정 결과입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짧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当社が測定した地点では、トリチウム濃度はいずれも検出限界値未満という結果でございました。設計通り希釈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ました。 도쿄전력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이 같은 조사를 시행해 다음 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실시간 공개하는 오염수 방출 정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7 베크렐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IAEA는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데 방류가 기준치에 맞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녹색점으로, 시스템 일부가 보수 등으로 작동 중지됐을 경우엔 회색점,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방류 관련 정보는 도쿄전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방류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농도는 얼마인지, 이상 사망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쯤 한국 전문가가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한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추가 실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원전 인근 공해상 10여 개 지점에 우리 조사선을 보내 자체적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수입 금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방어 논리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공식 임명됐습니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의 출범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이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방통위에 첫 출근해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선 최근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의 후임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임명을 환영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인위적 개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언론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입니다. 민주당은 자녀 학교폭력 의혹, 언론 장악 의혹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난 이 위원장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합니다.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또 앞으로 이동관, 이상인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의결할 모든 안건은 무효라며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의 얼굴을 드러낸 최 씨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검찰로 넘겨진 최윤종.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양손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몰려든 취재진을 보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던 최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엔 마음 먹고 나온 듯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누가 저질렀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범행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놓았던 최윤종은 수사 초반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에서 피해자가 목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진 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또 범행에 앞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너클과 공연 음란죄를 검색하고 성폭행과 살인범죄에 대한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과 함께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강간 등 치사와 달리 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한 보안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